오늘 이 토론회 좌장을 맡은 사공호상입니다. 사회자님께서 여기 오늘 토론회 나오신 분 한 분 한 분 잘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소개를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지금 시간이 제법 많이 됐는데요. 3시인데 우리 오늘 10시 정확히 말하면 한 9시 40분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3시가 넘었고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한 4시 또는 4시 반 정도가 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열띤 참석과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행사가 너무 좋아요. 그죠? 여기 와 보신 분,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고 소위 말해서 얻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 행사인 것 같아요. 처음에 강영욱 교수님께서 쭉 기조 강연해 주셨는데 이것도 사실 참 한자리에서 이렇게 듣기가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셔서 매우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김태영 대표님인가요? AI 팩토리, 그야말로 팩토리입니다. 없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고, 그리고 강연을 이렇게 아주 찰지게 잘 하시는 분 참 보기 드물었는데 엄청난 유튜브를 현장에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뭔지 앞으로도 나올 게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도 오늘 이 자리를 기회로 해서 AI 팩토리에 가서 뭔가 좀 더 많이 듣고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짧은 강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무릎을 칠 만큼, 저도 이제 이게 AI가 궁금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혼자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짧은 멘트 안에 담겨 있어서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매우 좋은 내용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결코 애플의 아이패드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시대 스마트 공간정보 발전 방안이라는 이런 기술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주최죠. 커넥티드 데일리 주간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넥티드 데일리 대표이자 국장이자 다 하고 계시는데, 이걸 혼자 힘으로 이렇게 다 이걸 기획하고 준비하고 오늘 행사까지 다 마무리하는 일당백의 저 엄청난 김영도 우리 편집국장님한테 다시 박수 한번 보내고 시작할까요? 네. 우리가 밥도 얻어먹고 커피도 얻어먹고 좋은 강연 듣고 가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큰 박수 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의 자리에 보면 저를 빼고도 지금 10분이 계시는데, 사실 이 AI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참 궁금해요. 입만 열면 AI고 신문만 보면 AI인데 정말 그것을 그렇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그런 정도 이상의 AI라는 것을 우리가 산업 현장이나 대학에서 정말 실제로 활용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가, 효과를 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R&D나 연구 과제를 많이 하는 건 봤는데 그게 상용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매우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다 섭외를 해서 모셨고, 굉장히 또 모시기 어려운 분들 모셨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10분의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주제 없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공간정보에서 AI,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 분야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주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주제는 같지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위치나 보는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서 좋은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의견이든 좋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3분으로 일단 먼저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은 한 3분 정도로 요약을 해서 아까 챗GPT 보셨죠? AI가 잘하는 게 요약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AI보다는 더 잘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좋은 주제가 다시 도출이 되면 그걸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기 청중분들하고 다시 대화를 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순서는 오늘 예측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윤파리 이사님부터 시작을 할 텐데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자 3분 범위 내에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할 테니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웨이브스에서 솔루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윤파리 이사입니다. 사실 10분 발표하라 그래서 10분 준비했는데 3분으로 요약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은 그 공간정보 SI를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프로그램을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온라인 매뉴얼이나 업무 편람이나 조례, 법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좀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로 만드는 지도, 아까 주제도 많이 만들어 부분이 있는데 저희 솔루션을 API나 샘플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지도,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지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발전 방안이나 이런 부분, 제도적인 부분 크게 한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챗GPT 이야기 챗GPT 많이 쓰죠. 그런데 챗GPT에서 API를 사용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에 AI 서비스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서버에 있는 API를 땡겨서 국내 공공기관에 어떤 서비스를 구성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챗GPT가 최고 많은 파라미터를 서빙하고 있고 품질이 좋은 부분이라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에 그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챗GPT API도 사용했고 오픈소스 LLM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올려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특정 프로젝트의 요구에 의해서 국내 LLM 프로바이더인 크로바, 네이버 크라우드의 크로바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특정 사항이나 이런 필요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LLM 모델을 연결하고 싶은데 저희가 마치 공간정보 분야에서 WMS나 WFS 같은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쉽게 연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LLM 연계에 대한 표준 인터페이스에 대한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개발 언어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AI 쪽에는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저희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개발하다 보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것이라고 많이 나오죠. 자바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좀 확장을 해서 어떤 이런 파이썬에 대한 어떤 개발 표준이나 보안 가이드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AI를 개발하다 보면 인프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저희도 이번 AI 개발을 위해서 A100이라는 GPU 서버를 80기가 용량으로 샀습니다. 근데 구성하는데 한 4천만 원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라마 3 3.1에서 8빌리언, 70빌리언, 405빌리언짜리 파라미터의 모델을 제공하는데 70빌리언을 올려서 8바이트로 양산하면 딱 70기가가 듭니다. 그래서 405빌리언은 저게 테스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좀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진흥원이나 협회에서 공동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이런 부분을 구성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웨이버스 이사님이시죠?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 들어봐도 웨이버스에서는 굉장히 AI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AI 개발을 지금 제가 오늘 도출하려고 하는 이슈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좀 이슈들을 도출해서 정부에다 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네 가지 말씀하신 거 다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올포랜드 장세진 상무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프랜드의 장세진 상무입니다. 저희 올프랜드는 공간정보 분야의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부분들은 데이터 관점에서의 AI 활용, 또 데이터가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아마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17년도 아까 그 발표를 하셨던 김태형 대표님하고 같이 그 통계청 경지면적 조사 사업에 윤핵 기반의 최초의 AI를 적용해서 경지 면적을 조사한다든가, 또는 19년도, 20년도 우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제주도 월동작물 및 그리고 정책작물에 대한 자동 탐지, 그리고 지리원에서도 수행했던 항공영상 품질 관리 관련된 연구 사업들도 진행한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 그 남원시 리사이클링 자원 탐지에도 AI 기술들을 좀 적용해 봤습니다. 또 최근에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진행됐던 LX와 함께 진행했던 국내 최초의 AI 플랫폼인 랜드XI라는 브랜드명으로 이제 학습 데이터 구축에서부터 학습 모델,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증강학습, 튜닝, 그리고 산출물에 대한 지도 가시화 부분까지 이제 개발을 수행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업무들을 쭉 진행하면서 사실은 이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10분이 주어졌으면 좀 다양하게 좀 경험과 또 그때 실패했던 이유들, 또 고려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사실은 좀 많이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일단은 3분으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핵심 이슈 사항 중심으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안 이슈가 좀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공간정보 보안 규정에 따라서 활용에 많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제주 월동작물 자동 탐지를 할 때 그 경지 지역에 대해서 해상도 1cm급으로 촬영을 해서 작물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학습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해상도가 1cm라는 이유로 보안 자료로 처리가 됐습니다. 해당 자료를 학습 데이터로서 제공받기 위해서는 AI 허브에서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인적 사항을 남기고 데이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의 활용이 확산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LX에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공간정보 보안 규정을 지형의 유형에 따라서 또 활용 목적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원천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간정보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간정보는 몇 가지 다른 자료들하고 좀 다른 특성들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시계열적인 어떤 역량이라든가 당일날 태양의 고도에 따른 그림자의 역량, 그리고 또 위치, 예를 들어서 동일한 건물들을 서로 다른 위치에서 촬영하게 되는 경우에도 모두 같은 대상이라도 다르게 인식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어떤 기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을 할 때 웹상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
또 최신 챌린지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알고리즘들을 받아다 적용을 하기도 하지만 공간정보 전문가로서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요구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과 제도가 동시에 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리온이 이제 그 최신성 기반의 서비스 중심으로 데이터를 제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연단위 굉장히 많은 물량의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 업무라든가 데이터 생산 업무를 자동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 기술에 저희들이 항공영상 품질 관리 업무들을 수행해서 보니까 첫 번째로는 오류 데이터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는 많지만 품질을 검사하기 위한 오류 데이터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적었다라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 그것으로 찾아지는 어떠한 정보가 과연 의미 있는 정보로 행정 업무에 쓰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현재 사람이 하는 기준으로 정해놓으면 그것을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좀 낮춰서 AI와 사람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로, 그리고 나중에는 종국적으로 AI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변화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고정밀 데이터들을 가지고 수치지도를 자동 제작해야 된다는 요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같은 여건에서 제도적 변화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플랫폼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전 세계적인 표준 학습 데이터 셋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 적합한 표준 학습 데이터 셋을 공간정보 전문 기관인 우리 지리온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그것으로 챌린지도 수행하면서 우리 국내의 어떤 역량들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올포랜드 장세진 상무님도 거의 첫 번째 윤파리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우리 산업계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셨네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제도나 정책으로 어떻게 보완이 되어야 되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취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짜 다비오 대표님, 진짜 현장에서 이것만 하고 계시는 우리 다비오 대표님, 예,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비오의 박주흠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 이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다비오의 다비오입니다. 답을 드릴 수 있는 이 공간 정보에서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있는지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기술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혁신적인 파괴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업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공간정보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고요. 이 공간정보의 이 문제점들을 다비오가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는, 또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지금 시장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이 공간정보 분석 시장은 예전에는 이 지구 탐사 시장이라고 불렀던 정말 오래된 시장입니다. 정말 전문가들이 지구의 변화와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시장부터 1960년도에 이 관측 위성이 나오면서 이제는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가지는 않고요. 이 위성 기술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리모트한 이 원격 탐사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시장의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점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계열, 즉 지속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지구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구 전체를 분석을 해야 되는 크리티컬한 매우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투여를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지구 탐사의 근본 시장이었고요. 이제는 AI가 들어서면서, 오늘 인공지능 시대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AI 기술을 통해서 이제는 혁신적인 오토메이션 기술이 들어가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백본에 대한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이름에는 사람이라는 근간이 들어 있습니다. 원시적인 이름이 들어가 있고, AI는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분 안에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앞에서 조금 더 좀 큰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이 현황, R&D에 투자하거나 결과물에 투자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서 큰 도움이 당장은 되지 못합니다. 먼 미래에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완성도 있는 어떠한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한 투자는 매우 현명한 정책을 갖고 있었지만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 인공지능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실제 결과물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 투자를 해서 같이 그 과정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인공지능 모델들이 나오기 위한 투자가 같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당수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다수는 어떤 모델 그리고 어떤 플랫폼을 완성에 투자해서 그 다음을 사실은 바라보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AI는 아직도 많이 멍청합니다.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들이 같이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투자를 하고 같이 과실을 따는 그런 과정들이 같이 정부와 학과 이 기업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시점에서 다 같이 투자를 해서 하나의 잘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갈 수 있는 프로세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금방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또 이 정부에서 나오는 사업들이나 R&D의 이 성격상 요구하는 이 아웃풋이 지금 그 과정에 투자했을 때 나오는 아웃풋과 일치하는지 이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현재 그 다비오가 뭐 약 직원들이 한 7, 80명 되죠. 전체가 AI를 개발하고 있는 기술자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이 부분도 매우 새겨서 들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는 요게 한번 이 결과에 투자하는 것과 과정에 투자하는 것 간의 차이, 요것을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제일항업 대표 김상봉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일항업의 김상봉입니다. 오늘 저는 AI 관련해서 이런 세미나 한 2번째 저는 왔고요. 아마 오늘이 가장 재밌고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AI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 산업 쪽에서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공간정보는 AI가 오면 지도 그냥 AI가 다 만드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생각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활용하지 못했던 것을 또 활용도를 찾아주면 좋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AI가 아직까지 대부분, 저는 항처회사에 몸을 담고 있지만 공간정보 업체에서는 아직 AI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거의 100%로. 그렇다 그러면 지금 AI는 연구에 국한되어 있고, 아직까지 챗 GPT도 있지만 이게 지금 발전하는 단계고, 저는 개인적으로 AI는 한 작년부터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 주식은 갖고 있어요. 어제 엔비디아가 6% 폭락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도 앞으로 세상은 AI로 가기 때문에 환경은 바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보도하는 그런 기관이나 아니면 교육기관처럼 우리는 아직 공간정보는 과연 이 AI가 우리가 할 건지, 아니면 이 AI를 통해서 좀 산업을 넓힐 건지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대축적 지도가 전국을 대상한 기본도가 1대 5,000분의 1입니다. 요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74년도에 처음에 만들어 지금 현재 17,000도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지금 내비게이션 지도가 다 1대 5,000을 쓰고 있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1대 5,000원 국가가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 때 한참 국토개발 붐이 일어났을 때 국토개발용이었고, 이제는 IT 지도, 이제는 AI 지도가 표출이 되고 분석을 하려면 많은 정보가 담을 수 있는 1대 1000 대축적 지도가 이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원에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 공간정보를 하는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대축적 중심으로 가야 우리가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7월 4일 국회에서 행사하는 자료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2022년도에 특별 재난지구가 19곳, 작년도가 재난지구가 31곳, 올해가 한 40에서 50곳 기후변화 때문에 극한 강우로 특별 재난지구가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되더라도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고 예방을 하는 결국에는 우리 공간정보밖에 없다는 거죠. 좀 그런 쪽을 좀 AI가 좀 강하게 치고 나가주면 우리 공간정보 산업이 오히려 이 AI로 위기를 맞는 게 아니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널리 쓸 수 있고 표출할 수 있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도록 좀 고정밀 전자지도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많이 좀 구축해 주십사라는 게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뭐 항측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글쎄 좀 더 앞으로 기대하기로는 이게 지도를 대축척으로 만들고 거기에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기존 방식대로 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AI 기술을 좀 이용을 해서 자동화도 하고 지도 제작에 있어서 그걸 또 대축척을 만들고 일반화를 해서 축척들을 바꿔나가는 이런 기술들이 좀 AI에서 도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이대석 과장님은 좀 더 말씀을 여러분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우리 국토연구원의 임시영 부연구위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임시영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지오 AI라는 것과 어반 AI라는 게 두 가지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름만 들어보면은 지오 AI 같은 경우에는 공간정보 분야의 AI 기술 적용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고, 어반 AI 역시 뭐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 도시운영, 스마트시티 쪽에서 AI를 저기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두 가지 다 AI를 쓰긴 하지만 그 개인적 의견으로는 약간 AI를 활용하는 데 쓰는 것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공간정보에 AI를 도입한다는 의미가 AI라는 기술을 단순 공간정보에서 활용하는 거라는 방향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AI를 공간정보에 맞는 놈을 개발하거나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뭐 파라메타를 바꾸든 알고리즘을 바꾸든 뭐 이런 가지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직은 저희가 첫 번째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보편적인 기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알려진 기술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보편적 기술 속에서 만들어진 성과물을 토대로 또 우리만의 공간정보와 관련된 AI 모델을 만드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철학인데, 그 부분에 약간 좀 아쉬울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3년 전에 우연찮게 그 경쟁문사연구원에도 불구하고 AI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원 박사님이 그 지리원 원장으로 계실 때였는데, 가시기 전에 저에게 네가 필요한 연구 내가 연구를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제가 달라 그러는데 안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한번 몇 장 해내가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무 그 개념 없는 상태에서 드론 사진에서 객체 탐지를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AI를 좀 다루신 분이 입력을 할 때는 그 입력 데이터를 좀 줄여줘야지 그 퍼포먼스가 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되게 큰 사이즈의 드론 사진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에서 있는 2천만 원짜리 서버에서 마스크 RCN을 돌렸는데 일주일이 돌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건 내가 할 짓이 아니다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 타이밍에 우연찮게 시스코에서 저 연구원에 2억짜리 서버를 한번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경제문사 연구소다 보니까 2억짜리 서버를 쓸만한 사람이 하필이면 AI를 연구한 사람이 저밖에 그때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여기 풀로 쓸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었어요. 그래서 2억짜리를 그대로 그 2천만 원짜리 했던 걸 2억짜리로 그대로 옮겨서 돌려보니까 일주일 걸리던 게 딱 15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게 딱 한 번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AI는 내가 할 길이 아니다. 왜냐, 2억짜리 정도는 투자를 해야지 연구자 입장에서 뭐 파라메터도 좀 바꿔보고 방향성 좀 조정해보고 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AI는 돈 있는 사람들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후배들이 들어와서 챗GPT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챗GPT 역시 이제 발전 과정을 보면은 뭐 텍스트 마이닝부터 시작해가지고 LLM까지 이렇게 막 발전 과정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몇 가지 이제 뭐 바트가 나오거나 뭐 이런 타이밍에서 약간씩 변화가 있어요. 알고리즘적 변화가 있어가지고 챗GPT가 이제 쓰게 됐는데 제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연구자가 아니다. 왜냐 연구자는 내가 서치를 하고 내가 고민을 하고 내가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데 챗GPT라고 알려지지 않은 애한테 뭔가를 질문을 한 다음에 이걸 받아내는 게 맞느냐라고 해서 저는 되게 많이 거부를 했는데 오늘 그 김태형 대표님 발표를 보고 4만 원을 결제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고민이 들 정도로 AI가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큰 고민이 하나 생긴 게 만약 저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연구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시점에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많이 배워서 이렇게 필요한 연구 정책, 연구거리를 찾아가겠다라는 걸 이제 깔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AI 연구에서 가장 걸렸던 거는 리소스 문제, 컴퓨팅 리소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거였고 앞서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그 컴퓨팅 리소스를 어떻게든 모아서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오픈AI 같은 경우에 가장 놀라웠던 게 하루에 전기료가 9억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9억의 전기료를 내면서 모델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나라의 갭을 기업에 맡기기보다는 약간 국가 차원에서 좀 밀어준 게 필요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3D를 AI를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원래 제가 3차원 모델링 쪽에 연구를 했었는데 너무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서 우연찮게 중국의 논문을 봤는데 걔가 항공사진에서 바로 모델링을 하는 거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 해보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이제 그거를 작업을 막 하다가 느낀 게 우리가 뭔가 하는 공간정보 분야의 특징상 뭔가 마지막 최종 아웃풋이 나오기 전까지 너무나 많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는 항공사진 하나로 모델링을 하는데 우리는 항공사진을 찍고 얘를 맞추고 뭐 거기서 포인트를 뽑고 거기다가 면을 만들고 이런 다양한 사이사이의 아웃풋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아웃풋들이 AI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좋은 리소스인데 그게 다 사장이 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I를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는 리소스를 공유하자, 또 하나는 중간 성과물을 또 공유할 수 있는 중간 성과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시영 박사가 지금 제기한 이 문제요. 사실 굉장히 이슈가 될 텐데 이미 만들어 놓은 AI를 우리가 활용할 건가, 그리고 이제 주요 AI를 우리가 개발할 건가. 사실 이게 AI를 그냥 우리가 활용한다고 하면 이게 뭐 지금 아시겠지만 아크나 이런 쪽은 이미 이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 거기다가 클라우드에다 데이터를 넣고 그 펑션들을 이용을 하면 순식간에 답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공간정보를 하는 쪽이 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쪽은 다 망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럼 다른 쪽도 이렇게 데이터를 올려서 좀 보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벌써 윤팔리 이사님이 아까 첫 번째 문제 제기해 주셨던 챗GPT API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개발할 거냐? 개발을 하는 데는 이게 아시겠지만 엄청난 비용과 인력과 장비와 뭐 심지어 전력까지, 거기다가 사실 우리가 웬만한 회사의 인력으로는 이걸 개발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업들이 해나갈 때 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리소스를 정부가 인프라로 제공해주는 또는 일부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이게 얼마만큼 뭐 정부가 보면 계획 보면 AI를 뭐 다 해서 국민들 쉽게 먹여 살리는 것처럼 계획이 화려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입장을 생각하면 지오 AI 개발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나 안 좋아서 그럼 이미 있는 것들을 갖다 쓰려고 했을 때 우리 보안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소스나 중간 성과물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컨트롤 타워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한항업의 배경호 소장님 부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한항업의 배경호입니다. 먼저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김영도 국장님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저는 뭐 산업계 이야기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이 산업계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지금 전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공간정보 시장 규모는 분명히 커졌습니다. 특히 산업진흥원에서 작년에 시장 규모를 11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초에 이제 공간적 산업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계속적으로 이제 산업은 규모는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바운더리라고 할 수 있는 그 경계가 사실은 요즘 참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분야가 인공지능, 특히 데이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특히 저희 데이터 구축하는 항축회사 그리고 공간정보의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측량업체들 그런 이런 공간정보 산업은 시장 규모는 더 커지고 외형적인 성장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 내실은 더 어려워지고 경쟁은 더 과도하게 치열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이 도래가 되면서 저희 공간정보 분야에 특히 데이터의 중요성이나 산업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실제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윈에서 필요한 산림, 수자원 쪽에서 데이터, 기존의 어떤 저희 공간정보가 아니신 분들도 이런 데이터의 중요성이나 데이터의 구축 필요성을 엄청나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 저도 신한학업에서도 지금 니아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사업을 3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솔직히 실적은 좋았습니다. 뭐 괜찮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 산업, 저희 회사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사실은 연결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니아 사업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셋 사업을 구축을 하면서 이 사업의 주체가 과기부, 즉 우리 산업의 주체나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주체가 아니다 보니 단순히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입장에서 이제 국한되는 역할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체적으로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원시 데이터, 원천 데이터, 그리고 학습 모델, 그리고 서비스 모델까지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저희가 주도권을 들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 공간정보 구축 전문 회사에서는 이런 학습 데이터 니아 사업에서는 대부분 원시 데이터 구축으로 국한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저희 공간정보 산업에서 이런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 데이터가 중요하고 실제로 그 키를 저희가 들고 있지만 저희가 키 플레이어의 역할을 솔직히 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단순히 저희가 원시 데이터를 만들고 그 후속에 가공업체 혹은 모델의 SI 쪽에서의 그런 결실을 가져왔지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인 키 플레이어는 분명히 우리지만 과연 우리 사업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저는 좀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가지게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는 저희 특히 기업에 있는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제는 기업에서도 그런 경쟁력이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성장 내지는 선도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저희가 국토부나 이런 한정된 도메인에서 사이트에서 비즈니스 영역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기부 특히 디지털 트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데이터 구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 모델까지도 저희가 이야기하는 수준의 역량까지 이제는 이제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국토부 지리원 계시지만 사실은 그런 사업의 영역이 국토부로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강익디 상무께서 나이파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우리의 그런 국토부에 국한되지 않고 국토부나 지리원에서 다른 부처의 협력이나 다른 부처의 이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이야기를 해주셔서 전체적인 사업의 파일을 반드시 좀 넓혀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세미나 또 우리의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기술력을 관에서도 그것들을 잘 이용을 하셔서 대외적으로 좀 같이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 뭐 좀 앓는 소리 어려운 이야기를 했지만 외형적인 시장 규모는 저희가 분명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산업계 현장의 실태를 보면 실제로 고급 인력 유입이 안 되고 있고 인력이 안 돼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 기술은 장비 의존 형태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실은 문제들은 산업계 문제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이나 지금 디지털 트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원천 내지는 키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것인지 우리 산업화시키고 우리가 그런 메인 키 플레이어의 역할을 할지는 뭐 이제는 좀 저희가 스텝을 좀 달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단순히 원시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던져주는 그런 입장이 아닌 그런 키 플레이어의 역할을 해야지만 전체적인 내실 있는 산업 규모가 커질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반드시 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경호 소장님 말씀대로 돼야 되는데 항상 이게 우리 공간 정보라는 것이 사실 뭐 디지털 트윈 많이 우리가 해왔지만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디지털 트윈 전체에서 공간 정보가 차지하는 어떤 역할이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항상 목적성 도메인 분야 쪽으로 이렇게 키 플레이들이 뺏기는 경우가 있죠.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키 플레이가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도메인에서 우리가 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우리 산업의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명 미만의 그 회사 규모가 한 60-70% 되는데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뭔가 한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것들도 좀 규모가 있는 그리고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는 이런 산업 구조로 바뀌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우리 배경호 소장 말씀하시는 우리 산업의 어떤 키 플레이어로서의 역할, 그로 인한 외연적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한컴인스페이스의 강혜띠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위성 영상을 통해서 지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종 1호라는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컴인스페이스의 강혜띠 연구소장입니다. 제가 연구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업무들을 저희 회사에서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간정보 활용 사업부라는 부서를 신설을 했고요. 그래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배경호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시어머니를 2분 모시고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리원과 그 다음에 나이파, 이제 정보통신 산하의 나이파 이 같은 다부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하나하나가 정말 필요한 일들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업종 안에서 성장을 해온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자부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업은, 그러니까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그 AI로 그 변화가 일어난 그 지역들에 대한 공간 정보를 찾아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AI를 이용을 해서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의 소스가 되는 데이터들은 감사하게도 이렇게 지리원에서 지금까지 생산이 됐었던 데이터들 활용하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또 AI 허브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도 네, 그렇게 이용을 하면서요. 저희가 느낀 점들은 지금 이제 한 3개월 정도, 1차 정도 사업이 3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과 그리고 또 공간 정보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도형 데이터와 그다음 속성 정보가 있는 것이 기본이다. 그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행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CV 기반의 그런 영상의 AI를 만드는 것과 영상을 잘 다루는 AI와 그리고 머신러닝과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통계적 기반의 속성 데이터까지 잘 다루는 것이 잘 결합이 돼야 진정한 변화 탐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기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저희 사업은 연구가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요.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 사업이라서 정말 열심히 그 솔루션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또 좋은 소식은 지리원의 이 좋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지리원 입장에서 그 제안을 좀 드린다면 이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가 이 항공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걸 탐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라고 해서 그걸 다른 AI를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좀 더 세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 회사에서는 뭐도 찾냐면요. 진짜 그 북한의 그 군함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군함을 찾기 위해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표준화적인 어떤 카테고리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어디에 쓸 수 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보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저는 지리원에서 이번 기회에 나오면은 우리가 활용하는데 더 좋고 또 그게 우리 공간정보산업계에서 그런 데이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만들므로써 좋은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인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좋은 인력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꼈는데 오픈 마인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AI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러니까 그 정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CV 영상에 대한 전문가, 또 그러니까 통계에 대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우리 공간 데이터가 어떤 것들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그걸 통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야 돼야 좋은 결과물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좋은 지금 사업 하나로 모든 게 다 완료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제가 볼 때 국토지리정보원이 만약에 이런 어떤 우리 국토부에서 강 과장님 와 계시지만 과장님 와 계시는데 이대석 과장님이 해주셔야 될 역할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부가 계속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다 취합해 보면 컨트롤 타워에서 어떤 기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로드맵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진행 방법과 투입 예산 같은 걸 잡아줘야 이게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정부의 역할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돼야 우리 쪽이 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서울대학교 유수홍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서울대학교 드론공간정보공학과의 유수홍입니다. 발표 순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들을 다 해주셔서 제가 이 노트에서 삭제를 하면서 좀 있었고요. 전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좀 학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원래 원격 탐사 관련된 이제 연구를 쭉 하다가 이제 AI가 나오게 되면서 이쪽 관련해서 좀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고 박사 주제도 이제 저희 공간 정보를 활용한 이제 AI 기술의 적용을 주제로 제가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이때 제가 사실 아직도 그 좋은 경험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이 AI를 제가 그때 잘 몰랐기 때문에 컴퓨터과학과 친구들 연구실들 찾아가서 석사 박사 친구들한테 좀 처음에는 이제 밥을 사주면서 좀 기술을 배우다가 이 친구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관심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기술을 배우고 또 저는 학습 데이터를 제작해주는 그런 저 박사과정 때 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경험을 하면서 사실 이게 서로 간에 전공에 맞는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점점 제가 이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 어떤 분위기들을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과학과 친구들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 오늘 보신 그 챗GPT 같은 생성형 AI 이런 쪽이나 아니면은 더 어떤 좋은 모델을 제작하는 쪽에 만드느라 그쪽에 관심은 밖에 없습니다. 그쪽에 여념이 없어서 저희 그 공간 정보 쪽에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분은 이 공간 정보 관련된 부분의 전용 AI 모델은 우리 분야에서 역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 저희 학생들에게 알아서 그렇게 저점 배워라 라고 이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체계가 필요한데 사실 학교에 이제 많은 교수님들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 이런 AI 수업을 각자 만든다는 부분들이 사실 학교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 문제는 이 AI 모델에 대한 연구를 좀 제대로 하려면 장비가 필요한데 각 학교 연구실이 그 장비를 또 알아서 구매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최근에 좀 고민을 하면서 저희 학생들을 어떻게 기를까 생각을 좀 계속 해보면 결국에는 저희 항상 이야기하던 그 관산학연 이 부분들로 해서 뭔가 이제 그 저희 협회나 학회에서 좀 뭔가 이제 역할을 좀 해서 이런 그 교육을 함께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학생들이나 어떤 인재 양성을 하는데 좀 함께 뭔가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공간정보 전공생 학생들보다 컴과나 전자과 학생들을 뽑으면 더 잘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학생들에게 저희 공간정보 분야에 대한 업무 지시를 하려면 그만큼 또 지식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업무 지시를 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기를 수 있는 뭔가 방안이 좀 필요하고 저도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저희 R&D 과제 비슷한 부분인데요.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아까 이제 그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한 투자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R&D 관점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저희 R&D 과제를 이제 정부 R&D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1년 단위로 끊겨서 예산이 이제 1년만 제공되고 실적도 그 해에 낸 것만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CI와 같은 좋은 퀄리티 높은 논문들을 이제 작성하려고 하면 보통 심사 기간이 이제 1년이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그 해 당해 실적으로 제출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교수님들이 도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은 단기 성과에 많이 치중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어야 제도적이나 아니면 어떤 그 예산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해소가 돼야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장기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특히 AI 그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같은 학습 데이터나 같은 모델을 쓰는데도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바꿔보면 성능이 갑자기 완전히 달라지는 걸 제가 지금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 적어도 한 달에서 2달 이상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학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학교에서 제 좋지 않은 컴퓨터로 이제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뭐 한두 달인데 만약에 정말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것처럼 LLM 같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제 학습시키고자 하신다면 순수 학습 시간에만 아마 한두 달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도전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R&D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분들 때문에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좋은 그 행사를 기획해 주신 커넥트 데일리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에 계신다 보니까 이 인재 양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사실은 이 분야의 학교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토지리정보원의 김창우 사무관 말씀 좀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김창우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지리원의 현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AI를 바라보는 산업계의 인식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토지리정보원의 현재 취해 있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느끼기에 AI를 바라보는 산업계의 현실은 이상적으로는 기계한테 일을 시키고 나는 커피 마시면서 시를 쓸 거야 인데 현실적으로는 기계가 시를 쓰고 내가 청소를 하는 상황이 될 거를 우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아니면 불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사례들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나와가지고서는 산업혁명을 영국이 이끌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그때 제정한 법이 마차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어요. 이 마차법이 참 특이하게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다라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증기기관을 처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은 독일로 넘어갔고 미국으로 넘어갔고 심지어는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뒤처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근데 이게 저기 먼 나라만이 아니라 제가 막내 때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했던 부분이 토탈 스테이션에서 GPS로 움직일 때였어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전파로 어떻게 측량을 하냐, 그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의견 충돌이 있었었고, 결국에는 GPS가 도입이 되고 VRS까지 도입이 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사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고민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토지리정보원의 현실입니다. 저희 고객들이 저희한테 바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한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20년 전에도 그런 요구였었고 지금도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심지어는 30년, 40년 똑같이 일을 하는데 왜 그걸 아직도 해결을 못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년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의 예산이 140억 정도 됐습니다. 지금의 예산은 150억이 넘어갑니다. 20년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의 직원의 숫자는 110명이었습니다. 지금의 직원 숫자는 130명입니다. 직원 수는 변화가 없고 예산은 늘어나고 업무는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제도하고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만족하고 그리고 정부도 만족하고 산업계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도 말씀이 계속 있으셨는데 앞에서 정부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이런 고민이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일예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의 말씀은 마치려고 합니다. AI를 한다라고 하면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국토1위 정보원이 학습 데이터를 처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기관의 학습 데이터를 가져다가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하면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것을 습득하고 배가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습 데이터를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그 나름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서는 만든 거예요. 각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정부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이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일단 한 바퀴 도는 마지막 순서로 우리 이대석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님이시죠. 진짜 바쁘신 분인데 오늘 아침부터 오셔서 쭉 이걸 듣고 계시는데 그만큼 이게 우리 공간정보 쪽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반증이겠죠. 과장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듯이 뭐 문송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행정직이라서 이런 기술적인 거에는 솔직히 좀 낯설고 좀 그런 측면이 있고 오늘 강의를 듣는데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토부가 해야 할 일,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알파고가 그 이세돌 기사하고 바둑을 두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세돌 기사는 자기가 다 이긴다고 이제 자신을 했었고요. 뭐 모든 사람들도 바둑이라는 것이 기계가 대체하기는 어려운 분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뭐 4대1로 알파고가 승리를 거뒀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뭐 흥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에 챗GPT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때도 정말 세상이 개벽하듯이 좀 열광을 하고 했었는데 다른 분야보다는 공간정보 분야가 AI 분야에서는 상당히 좀 발전이 더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공간정보라는 것은 이미지나 뭐 영상 이런 거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챗GPT나 AI가 학습하거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간정보 분야에 종사하는 그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AI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약간은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부터 좀 반성을 합니다. 제가 금년 6월까지는 그 챗GPT가 나와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챗GPT를 사용하지 못했었거든요. 7월부터 좀 사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AI와 공간정보를 결합해서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그 세미나가 가장 좀 시적절하고 의미가 있는 세미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AI 관련해서는 저희 부에서는 2017년부터 공간정보 R&D 로드맵을 1차 로드맵을 수립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22년부터 26년까지 본격적으로 R&D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AI와 관련된 분야는 공간정보 변화에 대한 자동 탐지하고 그 변화된 정보를 지도 등으로 자동 갱신하는 이런 R&D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어로 질의를 하면 그 응답을 그 공간정보상 지도상에 표출해 줄 수 있는 AI 지식추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기 단계라서 예산은 한
120억 원 정도 각 분야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요. 이 이제 연구가 26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다음 10년 후에 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2차 R&D 로드맵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 초에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올해 말경에 이제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1차 로드맵에서는 전체 예산이 한 650억 정도 책정이 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민간에서 한 12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차 로드맵에서는 한 예산을 2,800억 정도로 잡아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AI 관련해서는 한 1,300억 정도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공간정보의 대부분의 과정상에서 AI의 중요성이 너무 커지고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한 반 정도를 AI 관련해서 직관적 관련해서 예산을 좀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그 R&D 예산을 저희가 이제 수립은 하지만 예타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돼서 아마 예산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R&D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생각한 게 있는데 기술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그 R&D 기간이 보통 한 5, 6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간정보의 R&D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그런 비판이 있어서 좀 1, 2년, 한 2년 정도의 단기 과제도 좀 저희가 발굴을 해서 R&D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그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좀 중복돼서 개발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민간의 기술 수준이나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중복 개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서서 어떤 분께서 좀 말씀하셨는데 너무 1년 단위의 단기 위주로 R&D가 진행이 돼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해주셔서 저희도 그 2차 로드맵에서 기술 개발을 할 때는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D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민간이나 아니면 연구원, 그 다음에 학계, 뭐 이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좀 만들고 좀 정기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중복되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앞서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보안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안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안 관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그 보안 심사 제도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보안 안심구역, 공간정보 안심구역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 공개제한 공간 정보의 기준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 당국과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에도 좀 많은 지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R&D를 좀 필두로 해서 그 관련 인재 양성에 좀 많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하고 그리고 그 AI 관련해서 인재 양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데이터에 대한 고정밀 기초 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올 초부터 기존의 그
국가 기본도 생산 방식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완성품 위주로 한 15종의 지도를 제작해서 민간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민간에서 원하고 쓸 수 있는 고정밀 데이터, 원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이런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기초 데이터를 주로 생산을 하고 이거를 민간에 제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뭐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작업이라서 이제 재정당국과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완성품보다는 민간에서 자유롭게 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위주로 생산을 해서 앞으로 제공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제도 개선을 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이제 한 바퀴 돌았죠? 한 번 더 돌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지금 한 바퀴 돌면서 이 정리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저 플로어에서 오늘 저 청중으로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쭉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똑같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나 이 앞에 나와 계시나 똑같으니까 혹시 여기서 말씀하실 분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속과 성함만 말씀하시고요. 내용은 지오 CNI의 이정 차장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공간 정보 업체로는 좀 되는데 AI 쪽은 사실상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제들을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위성 사진을 21만 장으로 나눠서 지금 라벨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힘든데요. 저희가 낸 세금으로 저희 가업 말고도 많은 AI 과제들이 수행됐을 것이며 거기에 대한 라벨링된 그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째 국가에서 다 모아서 저희 회사를 미화하시고요. 모아서 공유를 해주실 수는 없을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것도 좋은 건입니다. 일단 접수해서 이미 앞에 말씀하신 리소스를 공유하자는 그런 거하고 맥락이 같은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예, 오늘 행사 아주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었었는데 지금 무직이라 저는 성명은 임헌양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였었고요. 저는 지오 AI라는 이런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쳐다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데이터라는 이런 부분과 기술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AI를 사용하려면 나름대로 데이터가 거기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 있으면 AI 분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데이터를 AI에 활용하기 위해서 라벨링 작업을 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없으면 작업이 또 불가능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간정보 메타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라벨링 데이터의 기초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메타데이터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확하고 신속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AI 할 때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좀 어느 그 지식화되어 있는 그런 정보가 필요한 게 현실인데, 예를 들어서 요구 같은 경우는 그 공간 정보를 온톨로지를 구축한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AI의 그 사용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또한 그 챗GPT를 써보고 보면 공간정보 관점에서 검색하고 분석하고 또 이것을 표현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공간정보 관점에서 보면 챗GPT를 써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고 앞으로 기술 개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그 새로운 어떤 그 변화 시기에 우리가 어떤 그 선진 기술을 계속 빨리 추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가가 주도적으로 R&D를 통해서 허스트 무버,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구글 같은 기업을 탄생하게끔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R&D가 필요한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간정보 관점에서 그 챗GPT를 써보고 보면 뭐 조인이나 버퍼니 뭐 인터셉트니 뭐 등등 이런 기능이 굉장히 부족하고 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발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나타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그 기술을 신속하게 그 개발돼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R&D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는데 향후에 그 2차 그 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구절절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 또 한 분만 더 받을게요. 네, 저기 이쪽 분 먼저 손 드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GON의 박종민 대리입니다. 저는 이제 공간 정보에 대한 정보는 조금 부족하고 모델 개발 쪽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구축되었던 데이터들을 국가가 표준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컨버팅하는 작업이 새로 구축하는 것보다 데이터 비용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이 더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생애 주기 자체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좋은 모델이 나오는데 이렇게 국가가 표준적인 데이터 구축 시스템 이제 어떻게 구축해라라는 이제 표준이 있으면은 새로운 모델들이 이제 계속 개발될 때 그런 표준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도입을 해서 이제 산업에서 더 빨리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저기 마이크를 김태형 대표님한테 좀 갖다 드렸어요. 김 대표님. 네. 지금 아주 좋은 질문 나왔는데 간단하게 좀 멘트 좀 해주세요. 네, 데이터셋 문제는 참 어려운 얘기라서 사실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모델 플랫폼을 구성하면서 이쪽의 데이터셋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바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즉 예전에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사용 가능한가 라는 관점에서는 그게 지금 막대한 예산 대비 투자 얻는 게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태계를 우리는 구성하고 거기서 자유롭게 생성과 소멸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구성해야 될 텐데 그러한 생성과 소멸이 원활하게 계속 돌고 있는가 그 관점에서 우리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뭔가 비슷한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이라고 해서 이걸 억지로 쓴다든지 또는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안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계속 이 안에서 생성과 소멸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런 원동력 있는 것에다가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지 특정 모델이나 특정 데이터셋이나 특정 시스템에 국한돼서 계속 투자를 하다가는 생태계는 안 되고 그 흐름이 약간 멈칫하는 순간 다시 이 생태계는 조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은 사실 지오 쪽 부분에서 많은 힘이 불어서 여기서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컴퓨터 비전 쪽이나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측에서는 우리는 자원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마땅히 적용할 수 있는 뭐 분야가 없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 이게 상호 교류적으로 좀 하다 보면 공급과 수용이 매칭이 되면서 우리는 큰 예산을 이렇게 투여하지 않더라도 생태계와 연결되면서 또 하나 뽑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그러니까 IT 그룹이라든지 산학계 뭐 이런 부분들에서 코어를 많이 해가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손을 동시에 드셔서 저 마이크를 저쪽으로 좀 말씀하세요. 공간정보 품질관리원 정순목 심사원이라고 합니다. 그 AI 인재 확보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보통 학생들의 경우 프로그래밍을 잘할 경우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기업 쪽으로 가려고 하고, 업체에 갔을 경우에는 너무 근무 시간이 많은데 박봉이어서 거의 다 공기업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용역의 금액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업체 자체에서 연봉을 많이 주는 방법 빼고는 이쪽 업계로 보통 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 공공기관에서 아예 AI 인재 지리원 같은 경우에서 AI 인재 양성을 위한 뭐 채용을 하거나 이런 방식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르신 말씀이고요. 지금 좀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유 교수님 아마 뭐 같은 맥락에서 지금 학생들이 뭐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하는 바를 우리 산업 쪽에서 이렇게 커버해 줄 내용이 있나요? 월급 많이 주는 것 말고. 사실 그게 제일 한데요. 일단 말씀대로 일단 먼저 그 교육적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저희가 그 LX의 그 공간정보 아카데미 그 부분을 좀 사실 많이 보내고 싶은데, 학부생보다 이제 직장인분들이 가서 수강하실 수 있는 수업이 더 사실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도 좀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사실 개인적으로 한 거고, 근데 그 외부에 사실 계속 또 교육을 내보내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또 저희 학교에서 이 친구들이 프로그래밍 수업, 사실 저희 학과는 이제 공간정보학과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많이 가르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들이 딴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하게 되면 소위 저희 그 네라카 구베라 하는 그 대기업들로 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사실 가장 큰 사유는 연봉이긴 합니다. 예, 가장 큰 사유는 사실 그거이고, 요즘 제가 친구들에게 좀 깜짝 좀 놀란 건 뭐 이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니까 소위 저희 이제 학생 인턴을 구하고 싶어서 학생들에게 얘기하면 잘 안 옵니다. 예. 일단 당연히 금액이 적은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특정 그 야간 그 극장에 가서 알바를 하면 그 이상을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차라리 그냥 새벽 12시부터 3시까지 일하고 그냥 연구실은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게 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저도 사실 이제 학교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지금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저희 AI 인재 양성을 이제 꾸준히 지금 해야 되는 시기가 사실 이미 넘어섰다고 저도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그 돈이 안 된다면 어떤 그런 좋은 기관들에서 AI로 좀 공간정보와 AI를 좀 겸비한 친구들을 좀 같이 뽑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조가 되면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이크 저기 강영욱 교수님한테 좀, 우리 아까 기조 강연하시고 그 이후에 쭉 이렇게 듣고 또 토론까지 다 들으시고 계시는데, 아마 또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시는 식견에서 지금 여기 나온 얘기들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강영옥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고, 또
또 생각해 볼 거리도 되게 많았었고, 근데 가장 또 마음에 와닿는 얘기는 웨이버스나 올포랜드나 GIS 관련되는 업계에서 생각하는 AI에 대한 생각하고, 학교에 있으면서 AI를 필수 불가결한 거고 꼭 해야지만 되고 안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구나라는 걸 굉장히 피부로 느끼면서 겪고 있는 사람으로 이걸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필수 불가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굉장히 쓰나미 같이 이렇게 몰아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게 아직도 이거를 해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이슈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모델을 개발을 할 수 있느냐, 비용이 많이 드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회피해 가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해법이 있고 가능한 답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모델 개발이나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도 우리가 연구실에서 그런 걸 쓰기는 어렵지만 AWS를 쓰거나 클라우드를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물론 이제 그렇게 쓰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모델 개발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 있는 IT나 컴공이나 해도 해외에서 만드는 모델처럼 훌륭한 모델을 만드는 건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글이나 아니면 메타나 아마존이나 엄청난 자원과 그런 예산과 하드웨어 컴퓨팅 자원을 통해서 굉장히 많고 좋은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모델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면 훌륭한 모델들을 만드느냐? 사실 아니거든요. IT 쪽에서도 결국은 모델을 가져다 쓰면서, 지금 연구하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대기업에서 만들면 그런 모델들을 어떤 특정한 영역에 맞춰서 말하자면 모디파이를 하거나 전이학습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 영역에 맞춰서 쓰는 거지,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거는 과연 우리 도메인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 모델은 이미 저렇게 있는데 모델 있다고 해서 답이 다 되는 거 아니고, 아까도 제가 샘 모델이나 아니면 샘 로라나 이런 모델들을 얘기를 했는데, 걔네들이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좋은 모델을 아주 훌륭하게 파라미터를 학습시켜가지고 만들어도 결국 우리한테 적용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근데 우리 데이터 집어넣으니까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오네, 퍼포먼스가 너무 떨어지네, 애큐러시 떨어지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실정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낄 만한, 그리고 해야지 될 만한 필요한 분야가 얼마든지 너무나 넘쳐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항공사진이나 위성 영상 생각해보면, 항공사진을 서울시에서 처음에 왜 찍었었느냐면 불법 모호 건물 관리하려고 항공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찍고 난 다음에 그 불법 모호가로 건물을 임의적으로 올리거나 용도 변경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사진을 찍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국토부나 아니면 우리 공간정보 영역에서 우리가 만드는 데이터가 단순히 정확도 있고 현실성 있고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간정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까지도 우리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고, 지자체의 이런 항공사진이나 위성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영역은 사실 우리가 R&D 안에다 집어넣고 다 같이 연구를 해서 우리 분야를 진흥화시킨다라고 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사실은 비슷하다, 아니면 한번 해보고 쟤네 했는데 이거 또 해? 라고 생각해도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지금 니아랑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 그 변화탐지 모델이 이거 변화탐지 한번 했으니까 이제는 끝이야? 절대 아니고요. 요번에 이제 공간정보 여름학교에서 저 변화탐지 하는 거에 핵심 내용이 뭔지를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드론이나 위성이나 항공사진을 이용을 해서 도화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화라는 건 1대 1000이나 5000의 수치지도에서 만드는 다양한 객체 레이어까지 다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술에
모든 걸 다 떠먹으려고 거기 안에다 온갖 거를 다 집어넣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것도 가능하고 이거는 따로 만들고 이거는 새로 해야지 되는데 라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트라이 앤 에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것저것 말이 왔다 갔다 해서 너무 죄송한데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는 이제 사회과 교육과고 지리 교육 전공이기는 하지만 트랙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간정보 쪽에 관심 있는 애들은 컴공을 부전공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학부 때 아예 컴공을 부전공을 하고 이제 대학원을 올라오는 애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GIS랑 컴공 부전공 하면서 이제 AI 쪽으로 지오 AI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요새는 사실은 너무 죄송한데 이쪽을 애들이 안 쳐다봐요. 아예 석사를 마치고 어플라이를 할 때 그냥 다른 쪽으로 가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우리 쪽의 일들이 아직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물론 월급이나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분야를 조금 더 진흥화시키고 세련돼 보이고 좋은 고급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에 이 지오 AI라고 하는 영역은 굉장히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붐업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기회를 살려서 국토부에서도 R&D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업계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우리 영역을 조금 진흥화시켜서 고급 일자리라는 인식을 시켜줘서 학교에서도 우리가 만든 인재들이 다른 쪽만 쳐다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쪽도 같이 상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기조 강연에서부터 이 마지막 멘트까지 아주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아쉽지만 마무리를 하시죠. 그래야 또 아이패드도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저도 저는 오늘 이 좌장을 맡으면서 너무 기분도 좋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끝까지 같이 진지하게 이걸 토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요. 저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누가 그랬죠? NDVI가 완전히 이번에 좀 폭락을 했는데 그러면 이 NDVI 주가가 안 올라갈 거냐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데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식 살 때 발밑에 그 주식을 깔고 그걸 벨트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앞으로 가는 벨트인지 써있는 벨트인지 1년 뒤에 뒤로 갈 벨트인지 보고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AI라는 게 아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터넷을 예로 들더라고요. 인터넷이 처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 확산이 되고 지금 전 세계가 인터넷을 다 쓰잖아요. 그랬을 때 초기에 인터넷에 대한 회의론이 일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AI에 대한 회의론이 일부 있어요. 근데 난 그 일부 있었던 것을 오늘 이해하고 그것을 금방 넘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김태형 대표한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챗GPT를 쓰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도전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니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확실히 있고 그래서 이게 AI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이것을 거스르면 코닥 필름처럼 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그냥 남들이 이걸 가지고 돈 버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을 거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구나. 아까 우리 배경호 소장이 얘기한 대로 키 플레이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오 AI가 되면요,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메인 분야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 영역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다비오를 방문하고 큰일 났다고 그랬어요. 다비오에 70명의 인원이 AI를 공부하고 이걸 개발하고 있는데 저 회사에 저 공간정보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AI 공간정보 회사.
저 회사에 공간정보 공부한 친구가 있냐 물어봤더니 한 명도 없대요. 전부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아까 우리 유 교수님이 이제 또 우리 분야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자칫 잘못 너무 이게 열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간 정보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컴퓨테이션을 가지고 공간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하고 분석하고 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의 키플레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올해 7월 달에 강영욱 교수님하고 같이 아크GIS 유저 컨퍼런스를 갔는데 거기서 또 깜짝 놀랐어요. 뭐가 놀랐냐면 거기에 원래 키워드가 통합입니다. 근데 이 매핑이 GIS 쪽으로 통합이 돼 버렸어요. 찍고 들어오는 데이터가 분석돼서 나오는 결과까지가 전부 자동화되어 있어요. 매핑을 우리 분야라고 떠들다가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오 AI를 이용해서 기술 개발을 많이 하면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을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게 블랙박스가 됩니다. 그 블랙박스가 된다는 것은 그 과정들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마지막 솔루션, 답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것도 내놔야 됩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 변화를 에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올라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에 대한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LLM 모델이 있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챗GPT라는 게요. 이게 나오면서 감히 쪼부레기들은 이제 덤빌 데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글로벌화 되고요. 엄청난 대형화가 되어서 이제 웬만한 기업들이 그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그 엄청난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다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플랫폼 사용자이거나 거기에 종속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런 어떤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이나 아니면 이런 아크GIS 같은 수천 명을 투입해서 모델을 만들고 분석을 만드는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우리가 그걸 개발할 거냐, 이걸 쓸 거냐라는 아주 문제에 봉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냥 갖다 쓰면은 그걸 개발하는 엄청난 시간에 우리는 서비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돈을 벌려면 그걸 개발해서 돈이 되든지 아니면은 이용해서 서비스로 돈을 벌든지 해야 되는데 정말 개발해서 앞서 나간 그 사람들의 플랫폼을 이길 수가 있을까? 라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데, 그런데 다행히 이게 하나는 이 LLM 모델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서 대형화가 되고 글로벌화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고 계속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놓치면 만약에 지금 국산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발전을 하지 못해서 모든 게 외부의 기술에 종속된다고 하면 어느 날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화되는 이 과정들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있고요.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있고 산업계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 중에서는 서울시가 정부 역할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오 AI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엄청난 리소스가 됩니다. 하드웨어 장비도 들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클라우드, 뭐 여러 가지 전산 자원, 심지어 이 엄청난 전력까지도 소모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갖추고 개발해서는 도저히 생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들을 정부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무제한으로 제공해 줄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는 있죠. 그래서 봤더니 서울시에서 일부 이 자원들을 서울시에 있는 소재하는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자원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과기부나 이런 쪽에 좀 건의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 로컬라이제이션 할 때 이런 것들을 써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의 역할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아까 학습 데이터도 이 어디서 만들었는지 만든 것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나이파에서 만든 거, 서울시에서 만든 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사업하면서 만든 거, 여기저기 만든 게 있는데 이게 다 쓸 수 없다 하더라도 아까 바꿔서 쓸 수는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런 자원들이 공유가 되면은 불필요한 일들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런 학습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중간 리소스를 공유하거나 표준을 만들거나 메타 데이터를 만들거나 R&D 과제를 하거나, 요것은 아마 국토교통부의 역할인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속 기획해서 관리하고 실적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뭔가 이런 어떤 이 컨트롤 타워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게 국토교통부 역할인데 본부에서는 이 역할을 다 할 수 없다고 하면 이런 기획을 해서 국토지리정보원이 이런 역할을 하든지 해서 뭔가 누군가는 전체를 모으고 관리하고 거기다 부족한 부분들을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아까 김태형 대표께서 말씀하신 생태계라는 게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산학현 협력인데요. 이게 솔직히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산업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하고 산업학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뭔가 이 산학연이 협동해서 이런 것을 만들고 운영하고 협력하고 이런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정부가 만들어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한다고 하면 정부, 그러니까 국가에 이런 어떤 요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거고, 국토교통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 생태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산학연이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산학연은 우리 여기 손우준 원장님도 와 계시고 또 협회도 있고 하니까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좀 지속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우리 과장님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좀 생각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행히 이 행사의 주체가 우리 커넥티드 데일리 언론 기관입니다. 이 언론이 지속적으로 오늘 이거 다 녹화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 거 다 챗GPT한테 던져주고 요약하라고 그러세요. 요약할 때 관점을 여러 가지로 줘서 한 몇 개 관점으로 해서 시리즈로 계속 이걸 다루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분야에서 오신 분들 끝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을 해주셔서 너무 좋고요. 오늘 특히 프로그램이 좋았습니다. 대충 프로그램 만들고 홍보해서 사람들 불러오는 거 그거 정말 안 좋은데 오늘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전체가 하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지오 AI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했던 시간이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걸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